밤이 서울에 내리고 고층 건물들은 여전히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폭풍이 쏟아질 듯 요동치고 있었다. 바람은 구석구석을 윙윙거리며 지나갔고 마른 나무집들은 길 위에서 소용돌이치며 굴러다녔다. 한세진, 강단 있는 눈빛을 가진 젊은 건축가는 인적 드문 거리를 바삐 걷고 있었다. 비가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얇은 코트 속으로 스며들어 차가웠다. 오늘 하루는 세진에게 끝없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녀가 온 힘을 쏟았던 야심찬 프로젝트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취소되었다. 아무도 그것이 우연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것은 시기심 많은 자들이 그녀를 진창에 빠뜨리려는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재능을 두려워했고 그녀가 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은밀히 조종당하던 산업의 암묵적인 규칙들을 깨부수는 방식을 두려워했다. 세진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오늘날의 위치에 올랐다. 그녀의 능력은 탁월했고 항상 모든 아이디어와 디자인에서 시대를 앞서갔다. 그녀는 모든 압력, 심지어는 옛 협력자들이나 권력 있는 자들의 경멸적인 말에도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들은 종종 그녀가 여자이고 젊고 든든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과소평가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세진 안의 강철 같은 의지, 정의를 향한 강력한 도덕적 나침반을 더욱 불태웠다. 그녀는 이 환경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능뿐만 아니라 지혜와 날카로운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면서 길은 작은 강으로 변했다. 세진은 낡은 처마 밑에 몸을 웅크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루 종일 그녀를 짓눌렀던 피로가 밀려왔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옛 동료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다. 그녀의 숙적인 다사그룹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경고였다. 다사는 오만하고 잔인한 김민준 이사의 지휘 아래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장악하고 제거하려 늘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여러 번 비열한 수단을 사용하여 세진의 경력을 방해했고 이번에는 성공한 듯 보였다. 세진이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어두운 골목길에서 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르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낡은 우산은 날아가 버렸으며 핸드백 속 물건들은 젖은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할머니는 발을 헛디딘 듯 했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세진은 할머니의 관자놀이에서 작은 핏자국이 새어나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망설임 없이 세진은 빗속으로 달려들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때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어깨를 잡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세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서 이렇게 넘어지셨어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흐릿한 눈을 뜨고 놀란 표정으로 세진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의심 대신 연약함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아이고, 아가씨, 내가 발을 헛디뎠어. 머리가 너무 아프구나. 할머니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세진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관자놀이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깊지는 않았지만 치료가 필요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텅 빈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폭풍우 속에서는 택시도 드물었다. 세진은 직접 할머니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모시고 가기로 결정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세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할머니에게 비를 가려주고 조심스럽게 팔을 넣어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할머니는 세진의 몸에 힘없이 기대어 무거운 발걸음으로 바람과 비를 뚫고 나아갔다. 할머니에게서 나는 옅은 소독약 냄새는 세진에게 할머니가 치료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했다. 병원까지의 길은 멀지 않았지만 연약한 할머니에게는 힘든 여정이었다. 세진은 거의 할머니를 등에 업다시피 하며 빗속을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나아갔다. 그녀의 코트는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 마침내 그들은 병원 문에 도착했다. 세진은 즉시 의료진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다. 할머니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세진은 흠뻑 젖은 채로 밖에 서서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렸다. 한 간호사가 다가와 그녀에게 환자의 보호자냐고 물었다. 아닙니다. 세진이 대답했다. 길에서 넘어지신 걸 보고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할머니가 괜찮으신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요. 간호사는 세진을 감동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착하신 분이시네요. 세진은 살짝 미소만 지었다. 그녀는 칭찬받기 위해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늘 지켜왔던 본능이자 도덕이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아직 그치지 않고 있었다. 긴 하루 동안의 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거의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다. 세진은 즉시 일어서서 다가가 안부를 물었다. 할머니는 어떠세요? 세진이 애타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가 미소 지었다. 다행히 가벼운 뇌진탕과 몇 군데 찰과상만 입으셨습니다. 상처는 치료했고 지금은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좀 약해 보이시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세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네요. 할머니를 만나보시겠어요? 의사가 제안했다.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한 병실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에서는 고통스러운 기색이 사라져 있었다. 할머니는 눈을 뜨고 고마운 눈빛으로 세진을 바라보았다. 아가씨, 할머니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정말 고맙구나.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되었을지. 별 말씀을요, 할머니. 세진이 말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았다. 할머니 괜찮으시면 됐어요. 할머니는 세진의 손을 잡았다. 가늘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아가씨, 이름이 무엇이니 어디 사니 내가 꼭 보답하고 싶구나. 한세진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할머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인걸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자애롭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미소였다. 세진, 예쁜 이름이구나. 아가씨는 정말 착한 아이로구나. 할머니는 한참 동안 세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평가하고 탐색하는 듯 했지만 나쁜 의도가 아니라 경외심이었다. 아주 피곤해 보이는구나. 집에 가서 쉬고 싶지 않니? 간호사가 나를 돌봐줄 거야. 괜찮아요, 할머니. 세진이 대답했다. 할머니 보호자 오실 때까지 조금 더 있다가 가고 싶어요. 내 보호자. 할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아주 바쁘단다.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세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조용히 할머니가 쉬는 것을 지켜보았다. 할머니 곁에 있으니 이상하게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다. 매일 견뎌야 했던 긴장과 압박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때로는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일 수도 있었다. 시간이 흘러 밤은 더욱 깊어졌다. 비는 그치고 처마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세진은 아침까지 남아있을 생각이었지만 할머니는 그녀에게 쉬러 가라고 고집했다. 아가씨는 이미 나를 많이 도와주었으니 할머니가 말했다. 아가씨 때문에 더 피곤해지는 걸 원치 않아. 이제 돌아가서 쉬렴. 원하면 내일 아침에 다시 와도 된단다. 세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할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병실을 나서자 고급스러운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병원 입구에 멈춰 섰다. 말쑥한 양복을 입은 중년의 신사. 희끗희끗한 머리를 가진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차에서 황급히 내렸다. 그는 세진을 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세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밤의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그 남자가 할머니의 개인 비서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우 치는 밤에 운명적인 만남이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 더 큰 시험과 더 복잡한 음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랑에 직면하게 될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세진은 병원 문을 나선 후에도 여전히 밤의 차가운 공기에 감싸여 있었다. 피곤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도왔다는 사실에 작게나마 위안을 얻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약속대로 다시 병원을 찾았다. 할머니는 이미 어제보다 훨씬 기운을 차린 모습이었다. 그녀는 세진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세진 아가씨,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덕분에 밤새 아주 편안하게 잤단다. 세진은 할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진 평화를 보고 안도했다.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할머니. 바로 그때 어제 저녁 병원 문 앞에서 보았던 중년의 신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후 세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어르신, 이분이 어젯밤 어머님을 도와주신 한세진 씨입니다. 할머니가 신사에게 소개했다. 신사는 세진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한세진 씨, 어머님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복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밤중에 갑자기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는 다상그룹 이화영 회장님의 가족입니다. 세진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화영 회장님이라니 그녀의 귀에 익숙한 이름이었다. 다상그룹은 그녀의 프로젝트를 취소시킨 김민준이 몸담고 있는 바로 그 거대 기업이었다. 세상은 참으로 좁았다. 세진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내심 혼란스러웠다. 아,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는걸요. 세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화영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세진의 손을 잡았다. 세진 아가씨, 정말 운명 같구나. 아가씨 덕분에 내가 무사할 수 있었어. 나는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는 사람이란다. 할머니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가씨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아가씨에게 기회를 주고 싶단다. 세진은 할머니의 말에 의아해했다. 기회라니 대체 어떤 기회를 말하는 걸까?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미처 설명할 새도 없이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나는 아가씨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단다. 이 세상은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가혹할 때가 많지. 특히
우리 같은 이 건축업계는 더더욱 그렇고. 할머니는 세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내 아들이 지금 우리 회사의 CEO를 맡고 있단다. 이지훈이라고 해. 나는 아가씨가 그와 함께 일해줬으면 좋겠어. 아가씨의 능력과 성품이라면 분명 우리 회사에 큰 힘이 될 것이야. 세진은 할머니의 제안에 두 번째 충격을 받았다. 다상그룹의 CEO인 이지훈과 함께 일하라니. 이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다상그룹은 그녀에게 아픈 기억을 안겨준 곳이었고, 그녀는 김민준 같은 인물들과 다시 얽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어쩌면 김민준에게 복수할 기회까지도. 할머니, 저는... 세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화영 회장님은 세진의 망설임을 알아차린 듯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씨가 처한 상황을 내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아가씨가 지금 새로운 시작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단다. 아가씨의 재능과 용기를 내가 믿어. 그러니 두려워 말고 내 제안을 받아주렴. 세진은 깊이 생각했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부당한 대우와 좌절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를 지지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좋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능력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은혜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화영 회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세진의 손을 잡았다. 그래, 세진 아가씨. 바로 그 마음가짐이야말로 내가 아가씨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란다. 이만복 비서. 한세진 씨의 이력서를 받고 이지훈에게 연락을 취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한세진 씨를 만나도록 해. 이만복 비서는 즉시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진은 얼떨떨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고 그녀를 짓밟으려 했던 자들에게 맞설 수 있는 기회였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은 다상그룹 본사로 향했다. 거대한 빌딩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이만복 비서가 그녀를 안내했다. 이지훈의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동안 세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대감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들어서는 듯한 긴장감이 교차했다. 이지훈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세진은 안으로 들어섰다. 넓고 현대적인 공간. 깔끔하게 정리된 가구들이 그의 성격을 짐작하게 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남자가 창밖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지만 그의 자세에서는 권위와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이지훈 이사님이십니까?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젊었고 날카로운 이목구비에 차가운 듯 하면서도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지만 동시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아우라를 풍겼다. 그의 시선은 세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그 눈빛 속에는 회의감과 함께 미묘한 의심이 엿보였다. 마치 그녀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문이라는 듯이. 한세진 씨 맞습니까? 이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딱딱했다. 어머니께서는 왜 당신을 우리 회사에 들여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인연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세진은 그의 직설적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오만하고 직설적인 태도는 그녀가 수없이 겪어왔던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런 반응이 더 좋았다.
가면을 쓴 채 위선적으로 구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이지훈 이사님, 저는 할머니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믿습니다. 세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저는 한세진입니다. 건축사로서 이사님께서 상상하시는 것 이상의 가치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지훈은 세진의 대담한 태도에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 같은 미소가 스쳤다. 과연 그럴까요? 이력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당신처럼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의 어조는 여전히 냉랭했다. 우리 회사는 감정이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만이 통합니다. 세진은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렇다면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맡기시든 저는 제 능력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제가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해 주십시오. 이지훈은 한참 동안 세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전의 노골적인 경멸감은 조금 누그러진 듯다. 됐다. 그는 그녀의 자신감과 흔들림 없는 태도에 흥미를 느끼는 듯. 됐다. 좋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훈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맡길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프로젝트입니다. 성공한다면 당신의 실력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어떤 변명도 없이 떠나야 할 것입니다.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다. 정면 승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사님. 세진은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도전적인 불꽃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지훈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철을 세진에게 건넸다. 이것이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김민준 이사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길 것이라고 통보했으니 그는 아마 당신을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와 잘 지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어떤 협력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김민준의 이름이 나오자 세진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다. 그녀는 서류철을 받아들었다. 두꺼운 서류철의 무게가 그녀의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녀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다상그룹의 미래까지도 좌우할 수도 있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세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지훈은 세진의 눈빛에서 자신감과 함께 묘한 결의를 읽었다. 그는 그녀의 예상보다 더 강인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쪽은 미묘한 도전 의식으로, 다른 한쪽은 차가운 의심과 함께 흥미를 느끼는 시선으로. 이 만남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두 사람의 운명을 엮는 실타래의 시작이었다. 다상그룹 본사에서의 첫날, 세진은 이지훈의 냉랭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서류철을 들고 자신의 새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회사의 가장 외딴 구석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세진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자신이 만들어낼 결과였다. 세진은 서류철을 펼쳤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미래형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뉴드림시티.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갈수록 세진의 미간은 점점 찌푸려졌다. 프로젝트는 이미 여러 차례 실패한 이력이 있었고 복잡한 이해관계와 까다로운 환경 규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있었다. 특히 핵심 부지는 오래된 공장 부지였는데 심각한 토양 오염 문제까지 안고 있었다. 이지훈 의원이 왜 이 프로젝트를 자신에게 맡겼는지 세진은 단번에 이해했다. 이것은 회사의 골칫덩이이자 누구도 성공시키리라 기대하지 않는 함정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세진의 눈에는 오히려 도전적인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곧바로 프로젝트 분석에 착수했다. 그녀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밤낮 없이 일했다. 그녀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모든 문제점을 파고들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맸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도시의 생태계와 사람들의 삶,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고려하는 진정한 건축을 꿈꾸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건물을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창조하고 싶었다. 며칠 후 세진은 프로젝트 팀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대부분 다상그룹 내에서 나고자 취급을 받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의욕이 없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으며 세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회의감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김민준의 압력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태도는 노골적이었다. 어차피 안 될 일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세진은 그들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일부 팀원들의 눈빛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세진의 열정과 확신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력함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세진은 그들에게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상사가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김민준은 세진의 등장에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세진이 이화영 회장님의 추천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경멸했다. 그는 세진을 어머니의 낙하산이라고 비아냥거렸고 사내의 그녀에 대한 온갖 악성 소문을 퍼뜨렸다. 저런 어린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그저 회장님 등에 업고 들어온 주제에. 김민준은 자신의 측근들에게 거만하게 말했다. 그는 세진의 프로젝트를 사사건건 방해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재 공급을 늦추거나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치졸한 방법들을 동원했다. 그의 목표는 세진이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끌어 그녀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세진은 김민준의 방해 공작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치졸한 수법에 분노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 점이 그녀에게는 기회였다. 그는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의 끈기와 전략적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세진은 김민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자신의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그녀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토양 오염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없이 발품을 팔았다. 그녀는 주민들의 반대가 단순히 개발 반대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과거의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연구를 계속했다. 낡은 사무실은 그녀의 열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토양 오염 정화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찾아냈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독창적인 도시 계획을 구상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김민준이 어떤 식으로든 방해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개의 대안을 마련해 두었다. 그녀는 마치 체스판 위의 전략가처럼 김민준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이지우는 세진의 행동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어머니의 부탁으로 들여보낸 문제야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매일 아침 보고되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서에서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팀원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에도 놀랐다. 무기력했던 팀원들이 점차 활기를 되찾고 그녀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그는 세진이 단순한 건축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어느 날 이지훈은 세진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는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세진은 수많은 도면과 자료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한세진 씨, 이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문으로는 순조롭지 않다고 들었는데. 세진은 고개를 들고 이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방문에 놀랐지만 티내지 않았다. 소문이 빠르군요. 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이사님, 저는 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김민준 이사의 방해를 알고 있습니까? 이지훈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의 눈빛은 세진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세진은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으며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방해는 저의 전략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지훈은 세진의 대담한 대답에 놀랐다. 그녀는 김민준의 방해에 대해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려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자신감이 단순히 허풍이 아님을 깨달았다. 당신은 대단하군요. 이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김민준 이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입니다.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님. 세진이 맞받아쳤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철저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이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세진의 눈빛에서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끈기와 강단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너무 얕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세진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어머니의 은혜로 들어온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상그룹에게 필요한 인재일지도 몰랐다. 김민준은 세진이 예산괴로 끈질기게 버티는 것에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세진이 자신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에 오히려 더 큰 위협을 느꼈다. 그의 오만함은 그녀의 침착함 앞에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프로젝트를 무너뜨리기 위해 더 강력한 수단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시작이었다. 김민준의 방해 공작은 날이 갈수록 교활해졌다.
그는 단순한 자재 공급 방해를 넘어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빼돌리려 시도했고, 심지어는 세진의 팀원들을 회유하여 내부에서부터 프로젝트를 흔들려 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언론에 부정적인 소문을 흘리거나 지역 주민들을 선동하여 세진에게 반대하는 시위를 부추겼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세진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녀가 주도하는 뉴 드림 시티 프로젝트를 좌초시켜 그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진은 그의 모든 수를 미리 읽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무기로 삼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고 역으로 이용할 전략을 짜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세진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에 점차 감화되었다. 특히 과거 김민준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던 몇몇 팀원들은 세진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그녀의 조용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은 김민준의 내부 정보와 움직임을 세진에게 몰래 전달하며 그녀의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주었다.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김민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회의에서 세진의 프로젝트가 예산을 초과하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봐요, 한세진 씨. 당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존중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겁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세진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의 주변에는 그에게 동조하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진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그들의 발언을 경청했다. 김민준 이사님, 저는 예산 초과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단순히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다상그룹의 미래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녀는 혁신적인 토양 정화 기술을 소개했고, 이는 기존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었다. 또한 그녀는 뉴 드림 시티가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니라 최첨단 기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서 장기적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으며 방대한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했다. 그녀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했고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확신이 뿜어져 나왔다. 이지우는 회의 내내 세진의 발표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세진이 단순히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가치와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그저 건축사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저너리였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차 세진에게로 기울기 시작했다. 김민준과 그의 동조자들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지우는 세진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세진은 그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세진 씨, 당신의 발표는 훌륭했습니다. 이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김민준 이사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는 당신을 단순히 프로젝트의 걸림돌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수를 쓰든 상관없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것입니다. 이지우는 고개를 돌려 세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은 김민준 이사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회사 내부에 불법적인 네트워크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조작하거나 건설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세진은 놀랐다. 그녀는 김민준이 치졸한 방해 공작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회사 내부에 불법적인 네트워크와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정보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군요. 세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히려 새로운 결의가 타올랐다. 이지우는 세진의 반응에 만족하는 듯 했다. 그는 그녀가 위협에 움츠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저도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민준 이사는 오랫동안 회사에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비리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이지훈이 세진에게 처음으로 명확한 협력의 손길을 내민 순간이었다. 세진은 그에게서 단순한 상사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비로소 얼음벽을 깨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세진은 이지훈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프로젝트 진행과 동시에 김민준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과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 김민준이 과거에 관여했던 프로젝트들의 재무 보고서와 계약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곳마다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과 부실 공사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의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었다. 그는 다산그룹 내의 여러 고위직 인물들과 외부 협력업체들을 엮어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세진은 모든 증거를 조심스럽게 수집하고 기록했다. 그녀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고 암호화된 통신 기록들을 해독했다. 그녀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김민준의 추악한 진실을 하나씩 드러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회사를 기만했는지 알게 되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이 자신을 과신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믿을 것이었다. 어느 날 세진은 김민준의 신복 중 한 명인 박 부장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했다. 박 부장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다. 세진은 그를 미행했고 그가 한밤중에 한 건설 회사와 은밀히 접촉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 건설 회사는 김민준과 오랜 기간 유착관계에 있던 곳이었고 최근 뉴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일부 하청을 따내려 시도하고 있었다. 세진은 박 부장의 행동이 김민준의 비리 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세진은 박 부장의 컴퓨터에 몰래 접근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것은 김민준이 뉴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예산을 부풀려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자재를 사용하려던 계획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다. 그 증거는 김민준의 모든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였다. 세진은 증거를 확보한 후에도 신중했다. 그녀는 이 증거를 이지훈에게 바로 넘기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이 어떤 식으로든 방역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고 그 방역마저도 그녀의 계획에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김민준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네트워크를 드러내야 했다. 그녀는 이제 김민준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둘 작정이었다. 김민주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세진이 걸려들지 않자 초조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은 세진의 침착함과 능력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세진을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뉴 드림시티 프로젝트를 완전히 무산시키고 세진의 명성을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그녀를 다상그룹에서 영원히 쫓아내는 것이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이었다. 김민주는 자신이 관리하는 언론사들을 통해 뉴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비현실성과 막대한 예산 낭비를 강조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기사들은 세진의 능력 부족과 무모한 야망을 비난하며 그녀를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존재로 매도했다. 동시에 그는 다상그룹 내에 자신의 세력을 동원하여 세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조장했다. 사내 게시판에는 익명의 비방 글들이 올라왔고 그녀의 프로젝트 팀원들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진은 이런 공격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김민준의 이러한 수법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팀원들을 불러 모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김민준 이사의 의도적인 방해입니다. 그는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것입니다. 세진은 투명성을 무기로 삼았다. 그녀는 언론 기사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며 프로젝트의 모든 진행 상황과 예산 사용 내역을 사내 인트라넷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와 사회적 기여를 강조했고 김민준이 퍼뜨린 허위 사실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와 명확한 사실 전달은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세진이 단순히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진정한 건축가임을 깨달았다. 김민주는 세진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다. 그의 언론 조작이 오히려 세진의 명성을 높이는 역효과를 낳자 그는 더욱 분노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저녁 세진은 야근을 마치고 늦게 퇴근하고 있었다. 늦은 시간이라 건물 주변은 인적이 드물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그림자 같은 형체가 그녀를 덮쳤다. 어둠 속에서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김민준이 고용한 폭력배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세진을 위협하여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최소한 그녀를 다치게 하여 업무에 차질을 주려는 것이었다. 세진은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왔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첫 번째 공격을 피했다. 남성들은 그녀가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한 남자가 다시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세진은 그의 팔을 잡아채 재빨리 제압하고 뒤로 던져버렸다. 다른 남자가 칼을 꺼내들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바로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날카로운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이지훈의 검은색 세단이 굉음을 내며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는 세진이 늦게까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세진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자마자 차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무세운 짓들이냐? 이지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평소의 냉철하고 차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얼굴에는 세진을 향한 걱정과
폭력배들을 향한 살기가 동시에 드러났다. 폭력배들은 이지훈의 등장에 잠시 주춤했다. 그들은 다상그룹의 CEO가 직접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지훈은 주저없이 폭력배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완벽한 자세로 격투 기술을 구사하며 한 명씩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으며 오랜 기간 쌓아온 무술 실력이 돋보였다. 그는 주먹을 휘두르고 발차기를 날리며 폭력배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렸다.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다. 2명의 폭력배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고 칼을 들었던 남자는 겁에 질려 도망쳤다. 이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세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괜찮습니까, 한세진 씨? 세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사님 덕분에요. 이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이것은 명백히 김민준의 짓입니다. 그는 당신을 겁줘서 이 프로젝트에서 손떼게 하려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세진은 이지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상사 이상의 신뢰와 지지를 보았다. 그들은 주차장에 쓰러져 있는 폭력배들을 경찰에 넘기고 다음날 아침 일찍 김민준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다상그룹의 임원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넘쳤다. 이지훈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김민준을 지목하며 전날 밤의 사건에 대해 추궁했다. 김민준 이사, 어젯밤 한세진 이사를 공격한 폭력배들이 당신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지훈은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임원들은 술렁거렸다. 김민준은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냉소를 지었다. 이지훈 이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치졸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한세진 씨가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원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뻔뻔하게 발뺌했다. 증거가 있습니다. 세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어젯밤 주차장 CCTV 영상, 폭력배들의 신원 확인 자료, 그리고 그들이 김민준에게서 돈을 받은 증거들까지. 그녀는 모든 증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김민준의 만행을 낱낱이 밝혔다. 그녀의 발표는 마치 잘 짜인 법정 변론 같았다. 김민준은 세진의 치밀함에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는 이전까지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세진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이 파고들어 그의 은밀한 네트워크와 범죄 행위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이지훈은 세진의 발표를 듣는 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세진이 단순히 김민준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치명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민준 이사, 더 이상 변명할 여지 없습니다. 이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젯밤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회사의 핵심 인물을 상대로 한 명백한 위협이자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 행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민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세진에게 악에 바친 눈빛을 보냈다. 한세진,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제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사님. 세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하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이지우는 즉시 경비팀을 불러 김민준을 연행하도록 지시했다. 김민준은 저항했지만 결국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퇴장은 다상그룹 내에서 오랫동안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부패한 권력의 몰락을 상징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임원들은 충격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 중 일부는 김민준의 비리 네트워크에 연루되어 있었기에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이지우는 그들을 모두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김민준을 시작으로 회사 내부에 만연한 부패를 뿌리 뽑을 결심을 했다. 세진은 승리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자만심 대신 차분한 만족감이 맴돌았다. 이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승리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믿는 정의와 원칙의 승리였다. 그녀는 이제 뉴 드림시티 프로젝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민준의 몰락은 더 큰 진실을 향한 문을 열었을 뿐이었다. 김민준의 몰락은 다상그룹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그의 비리, 네트워크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관련된 고위 임원들과 외부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언론은 다상그룹의 부패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회사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동요했다. 다상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지우는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는 사내의 특별 감사팀을 꾸려 김민준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 했다. 그는 오랜 시간 골마왔던 회사의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세진이 있었다. 세진은 김민준의 비리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에 이지우는 그녀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세진은 뉴 드림시티 프로젝트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김민준의 방해가 사라지자 프로젝트는 비로소 순항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혁신적인 설계와 친환경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도시의 청사진을 더욱 구체화했다. 그녀의 팀원들은 세진의 리더십 아래 똘똘 뭉쳐 밤낮 없이 일했다. 그들은 단순히 업무를 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손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낸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김민준의 몰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김민준에게 피해를 입었던 일부 세력들이 그를 복수하겠다며 세진과 이지훈을 노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상그룹의 위기를 틈타 회사를 더욱 흔들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인물은 바로 김민준의 오랜 동업자였던 박태준이었다. 박태준은 김민준과는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는 금융계의 거물로서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김민준이 몰락하자 자신의 네트워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세진과 이지훈을 제거하려 했다. 박태준의 첫 번째 공격은 다상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주식 매도였다. 그는 공매도를 통해 다상그룹의 주가를 더욱 폭락시켰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극대화했다. 동시에 그는 언론을 통해 다상그룹이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했다는 루머를 퍼뜨려 회사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의 목표는 다상그룹을 파산시키고 헐값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었다. 이지훈은 박태준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회사의 재건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박태준의 자본력은 막강했고 다상그룹의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세진은 이지훈의 고군분투를 지켜보며 그를 도울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단순히 건축 프로젝트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박태준의 존재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투기꾼이 아니라 다상그룹의 몰락을 통해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세진은 밤낮 없이 박태준의 금융거래 내역과 그의 그림자 같은 네트워크를 추적했다. 그녀는 이지훈에게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박태준이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적인 인수합병과 주가 조작 사건들의 증거를 하나씩 찾아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며 다상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뛰어난 분석력과 통찰력은 박태준의 은밀한 움직임마저도 간파해냈다. 어느 날 세진은 박태준이 뉴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다상그룹이 파산할 경우 이 부지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세진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녀는 박태준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어떻게 다상그룹과 뉴 드림시티 프로젝트를 파괴하려 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세진은 이지훈에게 박태준의 음모에 대해 보고했다. 이지훈은 세진의 조사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세진이 단순히 건축가로서의 능력을 넘어 범죄를 추적하고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 데에도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세진 씨, 당신의 능력은 정말 놀랍군요. 이지훈이 말했다. 박태준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우리는 그의 음모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진은 이지훈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박태준이 뉴 드림시티 부지를 매입하려 하는 것을 역이용하여 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그의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드러낼 수 있는 함정을 제안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성공한다면 박태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세진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그녀의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좋습니다, 한세진 씨.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박태준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진은 이지훈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박태준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가짜 정보를 흘려 박태준이 뉴 드림시티 부지에 대한 투자를 서두르도록 유도했고 동시에 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덫을 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위험한 게임을 시작한 것이었다. 박태준은 세진이 놓은 미끼를 의심 없이 물었다. 그는 다상그룹이 파산 직전이라고 확신하고 뉴 드림시티 부지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불법적인 자금 거래를 은밀하게 진행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은 세진의 치밀한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었다. 작전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세진은 박태준의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잠입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임무였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지훈에게 모든 정보를 전달했고 이지훈은 경찰과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여 박태준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세진은 변장한 채 거래 현장에 잠입했다. 그녀는 박태준과 그의 신복들이 은밀하게 불법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주고받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증거를 확보했지만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 박태준의 경호원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 이지훈이 이끄는 경찰과 검찰팀이 들이닥쳤다. 박태준과 그의 신복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박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세진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한세진, 네가 감히 이 모든 것을 네가 꾸민 짓이었어. 박태준이 울부짖었다. 세진은 차분하게 박태준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공정함을 추구했을 뿐입니다. 박태준 씨, 당신의 탐욕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박태준의 몰락은 금융계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그동안 그림자 뒤에 숨어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지만 마침내 세진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드러났다. 다상그룹은 박태준의 공격에서 벗어나 재건의 기회를 얻었다. 이지우는 세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치고 피곤했지만 눈빛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건축가를 넘어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용기와 지혜로 거대한 악에 맞섰고 결국 승리했다. 세진은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김민준과 박태준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고 진정한 공정함을 실현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평화와 함께 그녀가 진정으로 꿈꾸던 미래가 펼쳐질 차례였다. 박태준의 구속과 함께 다상그룹은 마침내 오랜 부패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이지우는 회사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투명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윤리 강령을 강화하며 모든 비리 관련자들을 척결했다. 다상그룹은 짧은 시간 안에 신뢰를 회복했고 주가는 다시 상승세를 탔다. 한세진은 이 모든 과정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강직한 성품은 사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이화영 회장님의 추천으로 들어온 신입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상그룹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힌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앤마이유 드림시티 프로젝트는 세진의 주도 아래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녀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친환경적인 기술은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도심 속 자연 친화적인 공간,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는 미래 도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개발에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세진의 진심을 이해하고 그녀의 비전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폐쇄되었던 옛 공장 부지는 오염 정화 작업을 통해 깨끗한 녹지로 탈바꿈했고 그 위에 세워진 뉴 드림시티는 희망과 번영의 상징이 되었다. 프로젝트 완공식이 열리던 날 수많은 언론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세진은 무대 위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소감을 발표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성공이 자신만의 노력 덕분이 아니라 모든 팀원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그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진솔한 모습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지우는 무대 아래에서 세진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다. 그는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의 냉랭하고 회의적인 시선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를 과소평가했고 그녀의 능력을 의심했다. 하지만 세진은 모든 편견과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삶의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고 그에게 진정한 의미의 정의와 용기를 가르쳐 주었다. 완공식이 끝난 후 이지우는 세진에게 다가갔다. 한세진 씨,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상그룹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함께 이전에 없던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세진은 이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곳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미묘한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다. 이지훈 이사님 덕분입니다.
이사님의 지원과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지우는 세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을 감싸는 힘은 단단했다. 저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은 저에게 그리고 다상그룹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한세진 씨, 저는 당신이 단순히 다상그룹의 건축사로만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의 곁에서 저와 함께 다상그룹의 미래를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파트너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제 삶의 동반자로서. 세진은 이지훈의 고백에 놀랐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함께 김민준과 박태준이라는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면서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이지훈은 더 이상 오만하고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세진을 존중하고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남자였다. 세진은 이지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이지훈 이사님, 저는 언제나 공정함과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도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기꺼이 이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파트너로서, 그리고 이지훈 씨의 동반자로서. 이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세진을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히 연인들의 포옹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몇 년 후 한세진은 다상그룹의 공동 CEO가 되었다. 그녀는 이지훈과 함께 회사를 이끌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다상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뉴 드림시티는 전 세계 도시개발의 모범 사례가 되었고 세진은 건축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와 이지훈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동반자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착한 소녀의 선의가 어떻게 거대한 운명을 바꾸고 부패한 세상을 정화하며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서사였다. 한세진은 자신이 구했던 이화영 회장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고 진정한 공정함을 실현하며 마침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을 발견했다.